오늘은 중등 선행을 하는 초등학생, 현행 공부를 하는 중학생 모두가 중등 수학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두 가지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교육하는 주단쌤입니다. 초등 수학이 중등 수학으로 연결될 때 아이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때문에 힘듭니다. 첫 번째는 초등보다 다소 복잡한 계산 문제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초등 때도 있었지만 중등 때는 아예 대놓고 등장하는 단원, 문장제 문제, 즉 활용 파트 때문입니다. 우선 복잡한 계산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초등 수학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또 중요한 기초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네, 맞습니다. 연산이죠. 연산 문제집을 얼마나 푸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 연산 원리를 제대로 익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간단한 예시로 두 자리수 덧셈을 배울 때 1의 자리부터 받아올림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자리수를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로 쪼개서 편한 덧셈부터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답이 나오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연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수학적 사고력을 조금씩 키우게 되는데요. 아이들마다 각자의 수학적 감각에 의해서 어떤 방식이 나한테 정확도도 높고 또 익숙한지 이런 것들을 무의식 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들이 모여서 계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 감각이 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반복 연습해서 숙달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슬로우 스터디였다면 이 부분은 패스트 스터디겠네요. 현실적으로 시험 기간 내에 정확하게 계산되는 연습은 분명히 필수니까요. 그런데 이때 풀이 과정을 안 쓰고 암산으로만 연산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풀이 과정 안 쓰는 습관은 연산을 넘어서 다른 수학 영역으로도 확대되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가는데요. 풀이 과정 자체를 쓰는 것은 중등 이후 학교 내신 시험에서부터 수행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그래서 무조건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풀이 과정을 안 쓰면 아이들 오답률도 점점 높아질 거고요.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 위해서 실수한 부분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또 처음부터 풀어야 하는 등 시간 낭비도 굉장하죠. 초등 고학년 이후에는 사실상 풀이 과정을 안 쓰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도 완전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아이들 지도는 어렵고 막막하실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 아이들은 왜 풀이 과정을 안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귀찮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쓰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 그게 맞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풀이 과정을 안 쓴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수준보다 너무 쉬운 문제들을 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쓰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면 당연히 쓰는 게 귀찮겠죠. 두 번째, 답을 찍거나 혹시 베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당연히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려야 한다는 건데요. 처음부터 풀이 과정을 깨끗하고 일목요연하게 쓰지 않아도 되지만 어디에서든 끄적끄적이라도 풀어야 하는 문제를 풀리셔야 합니다. 너무 쉬운 문제는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안 쓰는 습관을 가속화시키기도 하니까요. 중등 이후 등장하는 연산 문제도 원리 이해, 연습과 숙달 과정, 응용으로의 확장 과정이 초등 연산과 똑같이 필요합니다. 초등 때까지는 연산 공부 대충 하다가 중등 이상부터 제대로 된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습관이 잡혀 있지 않아서 힘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 초등학생이라면 제대로 연산 공부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연산의 준비는 초등 쉬운 연산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풀이 과정 꼼꼼하게 쓰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공부한 간단한 식들이 문장을 잇고 문장제 문제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수학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초등 때는 그런 문장제 문제가 시험지에는 복잡하거나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문제집에 있는 건 풀기 싫다고 엄마한테 칭얼대면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부모님은 답답하셨겠지만 실제적인 성적이나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 문장제 문제를 풀어라 아이를 설득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사실상 어찌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등부터는 아예 단원에 그 문장제 문제만 묶어놓은 활용이라는 단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으로 중2 1학기 기말고사는 1차 부등식의 활용,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함수의 활용 이렇게 시험법이 안에 3개의 활용 단원이 들어갑니다. 문장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이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그냥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등 때부터 없던 문장제 문제 풀이 공부 습관을 중등 때부터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초등 때부터 문장제 문제는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이가 느끼는 문장제 문제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2가지를 추천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장제에서 문장을 빼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내가 문장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문장을 빼는 연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각 문장마다 전체적으로 밑줄을 긋고 각 문장을 식이나 숫자로 표현하는 연습이에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사실 국어 문제처럼 보이는 문장제 문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식으로 가득한 수학 문제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될 겁니다. 사실 해체하면 별거 아니네를 아이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장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사실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2자릿수의 덧셈식이 있다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그 숫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연습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더하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10 더하기 12라는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1단계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생이 가진 10개의 사탕과 내가 가진 12개의 사탕을 합하면 모두 몇 개가 될까요? 쉽죠? 2단계는 10명의 사람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 3개의 정류장을 거쳐서 12명의 사람이 탔고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그럼 지금 버스에는 몇 명의 사람이 타고 있을까와 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제 문제에는 필요 없는 숫자가 2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의 정류장,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같은 것들이죠. 어떠세요?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은 단순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하면서 문제를 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문장제 문제를 보면 정말 이 문제에서 사용해야 하는 숫자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숫자는 무엇인지를 어느 순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장제 문제 만들기의 효과죠. 이제 더 이상 문장제 문제 안의 숫자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숫자만 보고 달려드는 아이들의 습관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연습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숫자 계산으로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아이가 된 문제를 학부모님 또는 동생이 있다면 동생이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놀이 아닌 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점점 더 수학 문제 만들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문제 내는데 열중하게 될 겁니다. 혹시 아나요? 이 취미를 살려서 고등학교 때 수학 동아리를 만드는 아이가 되고 수학을 전공으로 생각하는 아이가 될지요. 문제 만들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거든요.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앞서 말한 이 단계는 초등 저학년 때 추천드리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고학년이 되면 활용하면 좋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문제 만드는 연습과 더불어 문장제 문제를 손이 아닌 입으로 푸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과 입이죠.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연습을 하면 좋은데요. 듣는 청자는 정말 열심히 들어주고 적절하게 잘 모르겠다고 하는 리액션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든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거든요. 매주 1시간 정도씩 그 주에 어려웠던 문장제 문제를 아이가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런 경험이 아이에게 자신감도 불러일으키고 문장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과목 공부법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답니다. 적극 추천하니까 내일부터라도 한 문제씩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도 아이들별로 초등수학에서 중등수학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아이랑 대화가 원활하고 평소 수학 공부 내용을 자주 들여다보셨다면 아이의 곤란함을 즉각 알고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실 수 있겠지만 사춘기다 뭐다에서 잘 관찰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경우만 잘 살펴보셔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초등 때부터 놓치지 말고 따져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